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떤 스몰캡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큐렉소입니다. 수술 로봇의 해외 고성장이 재개될 거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관절 수술 로봇이죠. 이제 브랜드가 큐비스 조인트가 되겠는데 해외 판매가 고성장이 되고 로봇 사업 관련해서는 다양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26년에 내년에 드디어 첫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큐렉소 가지고 오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로봇 업종이 굉장히 핫하고요.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큐렉소도 역시나 마찬가지 현재 구간에서 3% 넘게 상승세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어떠한 회사인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2년에 설립됐고, 92년에 설립됐고 2002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제 큐렉소를 하면은 의료 로봇 분야의 국내 1호다, 원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86년부터 IBM이 로봇 사업을 R&D, 연구개발을 하다가 IBM에서 분사된 회사가 ISS라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이제 TSI로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에 로봇 기술이 로보닥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사업권을 양수를 하면서 시작을 했다. 이게 이제 2006년, 7년의 일이고요. 2011년에 HY, 옛날 한국 야쿠르트죠. 뭐 라면 음료 사업을 하는 한국 야쿠르트가 인수해가지고 로봇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고, 17년에 현대중공업에 의료 로봇 사업을 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년, 21년에 수술 로봇, 이제 척추는 스파인이고 관절은 조인트인데 지금 조인트가 중심이고 이 분야를 포함하고 재활 로봇, 이제 모닝 워크 쪽인데 이쪽 관련해서 이제 식약처 인증을 끝냈고 일부 국가들의 해외 인증을 완료하면서 국내에 판매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수술 로봇 업체입니다. 지배 구조는 팔도라는 회사가 지주회사 격으로 있고 여기에 자회사가 HY, 한국 야쿠르트가 있고 한국 야쿠르트 HY가 31% 큐렉소를 지배하는 최대 주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중에서 24년이긴 하지만은 수술 로봇은 35%고 또 진머를 포함해서 임플란트 내수 유통을 하는 게 18%, 그리고 HY 관계사의 무역 매출이 47%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는 이 기업이 IBM에서 분사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IBM에서 분사가 됐고 네. 그 기술을 이제 지적재산권을 양수한다 가죠. 네. 이런 쪽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회사에 대한 뭐 자세한 이야기 듣고 왔는데 보니까는 조인트 쪽, 관절 로봇 쪽이 고성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경쟁력은 어느 정도이고 뭐 또 경쟁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술 로봇의 브랜드는 큐비스고 여기에 이제 조인트가 붙은 게 이제 관절이죠. 우리 이제 관절하면 얼른 생각하는 게 무릎이죠. 네. 가장 이제 나이 들고 고령화가 되면은 무릎 관절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고 좀 더 이제 어려운 부분이 고관절. 그리고 시장은 작은 쪽은 뭐 손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관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큐비스 조인트라는 제품, 지금은 1.5 버전인데 이게 이제 관절 로봇 수술이고요. 국내에는 빅3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후발 업체지만은 상위 3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경쟁 업체를 따져보니까 스트라이커, 그리고 많이 들은 진머, 이게 다 이제 미국 회사들이 되겠고요. 네. 24년 기준 전체 로봇의 판매 대수 중에 이 조인트, 관절 로봇 비중은 67%니까 절대적이고, 그러니까 매출과 수익의 절대적인 부분이 관절 수술 로봇이라는 거고, 여기에 이 조인트의 경쟁력, 후발업체지만 경쟁력이 어디 있을 것인가, 4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픈 플랫폼입니다. 수술은 이제 관절 같은 경우는 무릎 수술 같은 경우는 깎아서 여기에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큐비스 제품은 다양한 회사의 임플란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그 한정된 임플란트만 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다른 업체들은 이제 뼈를 절삭한다는 거죠. 깎는 거. 네. 이거를 이제 톱으로 하는데 이제 큐비스의 경우에는 엔드밀, 드릴식으로 자동화가 될 수 있고, 이건 높은 자유도를 실현하고, 세 번째로는 실시간을 체크하니까 수술 중에서 계획을 변경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업체 대비는 가격이 좀 싸다.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기술적인 경쟁력도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게 해외 시장을 잘 공략하는 것일 텐데, 관련된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글로벌리 이제 인증을 받은 거는 18개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유럽 CE 인증은 과거에 구버전으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판매가 잘 안 되고 있고, FDA 미국 인증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진행 중인데, 어쨌든 동남아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인증을 주로 받은 국가고, 현재 판매는 거기에 중심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현재까지 판매된 누적 수량으로 본다면은 국내가 23%, 해외가 77%니까 이미 해외에서 매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자, 25년부터 해외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주력 시장이 인도입니다. 인도는 인도 내 유통회사 3개를 경쟁 체제로 붙이면서 고성장을 재개한다. 그래서 제가 해외 판매 고성장 재개라는 게 바로 인도 쪽에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동남아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25년부터 판매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세 번째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이제 허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네. 파트너가 교세라인데요. 금년 상반기 중에 인증이 완료될 거고, 마지막으로 미국은 상반기 내에 FDA 인허가 신청을 해서 1년 정도 걸리는데 26년 상반기에 허가 획득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경쟁력으로 보나 전자시장으로 보나 앞으로 성장력에 대한 기대감은 가질 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지난해 실적을 봤을 때 매출 급감했었고 영업이 적자가 났습니다. 뭔가 일회성 이유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수술 로봇, 관절 수술 로봇의 절대적인 시장을 차지한 게 인도였습니다. 네. 인도에 이제 23년에 급증을 했는데 판매량이 24년에 급감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메릴 헬스케어라는 업체한테 독점적으로 유통을 맡겼는데, 이 회사가 이제 인도 내에서 임플란트 1위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수술 로봇을 하겠다. 임플란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미소라는 자기 제품을 개발했는데 사실상 실패한 상태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 회사가 인도를 관리를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24년 말에 인도 지사를 설립해서 또 그동안 메릴한테만 독점적으로 줬던 거를 이제는 메릴 포함해서 3개 업체에 경쟁적으로 시키니까 판매가 적극적으로 늘고 있다. 그래서 23년에 급증했던 인도 시장이 24년에는 급감을 했고, 다시 25년부터는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수술 로봇은 계속적으로 임상 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고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제가 이제 큐렉스의 경우에는 수술 로봇 분야 매출이 400억 정도는 넘어야 흔히 말하면 손익분기, BEP를 돌파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을 본다면은 우선 로봇 매출이 22년에 200억대, 21년에 100억 돌파해서 22년에 200억 돌파했고 23년에 342억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인도 매출이 급증하면서. 그때 영업 손실이 3억 원이었습니다. 이제 24년에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말씀드렸듯이 메릴 효과 때문에 24년에 급감을 했고 24년에는 194억에 수술 로봇 의료 쪽의 영업 손실이 7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영업 손실은 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흑자가 좀 되니까. 네. 자, 금년에는 이제부터 이제 수술 로봇 분야가 적극적으로 늘어나서 25년에는 수술 로봇 분야가 322억 원, 전년도 194억보다 크게 늘었고 26년에는 424억, 말씀드렸듯이 400억이 넘어가니까 이제 BEP 손익 돌파가 될 거다. 27년에는 이제 564억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술 로봇의 이익 기여가 된다.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지만은 금년에 전체적으로는 5억 원 흑자 영업이, 그리고 26년에는 29억, 그리고 27년에는 90억 정도인데 이 실적 호전의 백그라운드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수술 로봇이 있다는 측면이죠.
일단 앞으로의 실적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법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 전망을 좀 듣고 갈 텐데요. 큐렉소의 주가 전망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 증시에서 로봇 분야는 가장 이제 뜨거운 분야죠. 맞아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주도를 했던 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 협동 로봇이죠. 공장 현장에서나 뭐 서비스, 호텔이나 이런 데 네. 관련해서 그런 협동 로봇 관련 회사가 많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타가 탄생했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이제 삼성의 피인수가 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슈가 좀 맞습니다. 됐던 거고, 네. 이게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 적극적으로 뜨거웠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이제 고영이라는 회사가 수술 로봇 분야에서 FDA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 수술 로봇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여기에 소외됐던 거는 바로 큐렉스인데, 이유 중에 하나가 24년에 대단히 부진했던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5년부터는 말씀해 드렸듯이 해외 판매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하고, 이제 1호로서 이미 매출 규모가 크게 일어나는 회사로 그런 수술 로봇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하게 상반기의 모멘텀이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우선 연초부터 해외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일본의 허가를 완료한다. 세 번째로는 늦었지만은 FDA의 허가 신청을 한다는 측면이고, 25년 내에는 2.0 버전, 조인트 2.0 버전의 우리나라 식약처 인증을 받을 건데, 지금 현재 주력인 1.5는 무릎 수술만 가능한 부분이다. 여기에 이제 고관절 제품이 붙인 2.0이면 그 무릎과 고관절은 관절 분야를 거의 커버하는 이제 완결편이 된다는 측면입니다. 자, 로봇 분야에서 일찍 했지만은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고, 26년에 첫 흑자가 되고 25년부터 다시 고성장이 된다. 그리고 27년부터는 이익 규모를 크게 가져다주는 작지만 의료 로봇 분야에서 후발 업체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뚜렷한 성장성을 가질 수 있는 회사가 큐렉소다. 지금 주가는 사상 최고치의 지금 3분의 1 수준 정도고, 최근에도 부진했지만은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긍정적인 이슈들이 큐렉소의 주가 흐름을 다시 바꿀 거다. 충분히 재평가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네, 2024년에는 사실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로봇주 대비해서 소외되었던 기업입니다. 앞으로 주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